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갖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태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러시아 침공 7일째인데 주요 전황 전해주시죠. 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장갑차와 탱크, 화포들이 키이우 도심 20여 킬로미터 지점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이우 근교에는 러시아군 기계화 부대가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긴 행렬을 이룬 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북동부에 위치한 제2도시 하르키우를 비롯해 남부의 오데사, 마리우폴에서도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르키우에는 러시아 공수부대가 투입됐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공수부대가 2일 동부 하르키우에 진입해 병원을 공격했으며 현재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도시가 무차별 공격을 받으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협상도 난항이 예상되는데 우크라이나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에 대한 의미 있는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가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며 후속 협상의 선결 요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1차 회담을 마친 양측 대표단은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며칠 내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후속 협상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후속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죠? 네, 러시아는 전쟁이나 침공이라는 용어 대신에 우크라이나의 위협에 대응한 군사작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진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침공을 정당화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은 러시아의 연설이 시작되자 항의의 표시로 줄지어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즉각적인 휴전과 철군을 요구하며 경제 제재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집권 후에 첫 국정연설했는데 예상대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이 많았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이슈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규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서방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오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예상하지 못한 힘의 벽에 직면했으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가 광범위한 제재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항공기에 미국 영공 비행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재벌의 재산을 압류하고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향해서도 미국에 맞서는 것은 좋은 배팅이 아니라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번 국정연설에는 특별 손님으로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초청돼 질 바이든 여사 옆에 자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응원을 약속하며 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